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를 맹폭을 하고 있죠. 뭐 상근 직원만 3,000명이라나? 대한민국은 뭐 선거만 하다 많은 나라인가? 어쨌거나 무시무시한 권부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권부입니다. 선관위는. 거기를 맹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선관위를 맹폭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선관위 자체가 이게 지금 행보가 완전히 좀 회계망측하죠. 해괴망측하죠. 네. 그걸 좀 잠깐 정리해 주시죠. 우선 제일 먼저 제기가 됐던 게 국정원에서 북한으로 확실히 그 어드레스가 있는 해킹을 당한 8번의 해킹 당했는데 그 보안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네네. 즉, 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 행정부의 그 보안감사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그거 이야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들 용어고 그렇지. 이제 우리 이제 시정 잡배 용어로 하면 아, 야 우린 천상의 존재인데 어디 저기 뭐야 그 천안 국정원 것들이 우리 문턱을 받고 와서 보안 점검을 해. 그렇죠. 이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 기자가 선관위에 만연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고용세습 아빠 찬스 이게 딱 신문에 올라왔다 다시 또 사라졌습니다. 올라오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일파만파로 빠져 나갔어요. 네. 이게 단순히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현재 그 장관급 사무총장, 차장, 그 다음에 머처전임까지 포함을 해서 단순한 고위직뿐만 아니라 아주 요상한 방식으로 거의 일반화된 게 거의 신문에 지금 오늘 다 지금 폭로가 다 됐어요. 3,000명 중에 한 500명은 아빠 찬스로 들어온 사람일 수가 있겠네. 정말 일반화됐으면. 일반화됐으면 예. 뭐 500명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 한 5%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특정한 인맥으로 이렇게 특수관계인들. 하여튼 요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여기서 감사원이 이거 직무감찰이 필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조사하는데 감사를 하겠다. 예. 그거 안 되니까 또 이제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 마지막 알박이 임기가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국민권익위에서 예. 국민권익위에서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나왔고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뭐 같이 해도 좋다. 대신에 감사는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원 천한 것들이 왜 우리 문턱 넘어 들어오냐 이거지. 뭐가 겁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상황이 아주 이 원성이 비등하게 되고 그 비리 부패 네. 그야말로 목불인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이 네. 그게 또 상임위원이라고 장관급 그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 전원 일치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진태도 계속 밝히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또 여론적인 압력이 가고 그 다음에 감사원은 만약 수용 안 하면은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선 듯이 해서 다시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서 다시 제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독특한 거는 그렇게 이 문제 선관위에 대해서 아닥하고 있던 국힘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수대 세게 나갔네. 우리 이제 정교모에서 사실은 성명서를 할 때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는 무조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언급한 거는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각부의 그러니까 산부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선수도 그렇지만 대통령 그 헌법 66조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을 이거 지금 이 선관위 문제는 사실은 헌법기관이 뭐 잘난 헌법기관이라고 네. 하니까 예. 이게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주권과 관련된 주권의 관리, 선거 무결성을 관리해야 될 네. 기관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회의되고 또 해킹까지 있었는 걸 모르고 있었는 건지 알고 덮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헌법 수호 책무가 있으니까 강하게 이 문제를 푸시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권성이 무결하게 그러니까 정교모에서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이거 세게 밀어붙여라라고 그 요구하셨다 이거지. 예, 제가 썼습니다. 예예예. 예. 아 참 말이 그냥 내 성질 급해갖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예예.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거는 예. 이제 국힘당의 반응이 좀 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용감해졌을까 하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좀 진단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예. 이게 권부 중에 권부인 게 일단 선관위가 법원이 주도하는 조직이잖아요. 일단 위를 다 법원으로 채워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관위원장 가면은 그게 부장판사급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의 핵심들 뭐 선관위원장까지도 사실은 이제 대법관이 보통은 임명이 되어왔죠. 그러니까 법원의 비호를 받죠. 법원 판사들은 선관위 업무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봤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겠지. 예. 근데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을 하지.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선관위가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이 선출직을 때려잡을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조사권이 아주 겁납니다. 예. 그게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바로 구자까지 예. 영장 없이 구자까지 바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죠, 뭐. 자기들은 사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선거에 관계된 것만 작동하는 사법기관인데 선거에 목줄 다는 사람들은 저승사자야, 선관위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부 중에 권부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국회의원서부터 선출직은 다 때려잡을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법부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권부 중에 특권 권부지. 그래서 국힘이나 이런 데가 선관위를 상대로 싸움을 안 해. 피하죠. 싸움을 피하죠. 왜 그러냐면 이 권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정권과 상관없이 약간 그냥 그 선수들끼리. 시정 잡배 용어로 할게요. 곤조가 있어. 곤조가 있죠. 그래가지고 곤조가 있어가지고 이 그 치부책을 운영한다고요. 그렇죠. 하위직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이지. 10년 전에 야 걔 말이야 우리 그거 이상한 소리 했던 애야. 그렇죠. 요번에 걸렸네. 그거 손 좀 봐. 쟤 누구야? 뭐 이게 내려간다고 치부책이. 그렇죠. 요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당 관점에서 보면 국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1선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2선, 3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찍혀갖고 다음번에 골로 간다. 그래서 원래 선관위랑 안 싸워. 그리고 또 정치권이 또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안 싸운다고요, 선관위랑.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들고 나와서 국힘이 싸웠단 말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선관위와 선거제도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뭐 이런 거에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 혹은 비리가 있다라고 국힘이 감을 잡은 거예요. 아닌가. 안 그러면은 저렇게 안 싸워.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조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4.15 총선 선거 부정이 실제로 있었을까? 있었다면 요번에 그걸 밝혀질 수도 있을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가능성은 제가 가능성, 개연성 모두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밝혀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는 100% 확신은 못 하겠는데, 중요한 선관위 기관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선거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될 거다.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에서 저 선관위 하는 걸 보니까 부정선거가 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단정이 아니지만 선관위가 너무나 문제가 많네. 그래서 4.19 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네,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면 진실은 뭐 길게 가도 드러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개연성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났다가 보는 내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유로의 부정이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당히 어떤 시민 뭐 지식 조직이지만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예. 또 우리 백모 선생님 했다고 고생도 많이 했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감옥 갈 뻔했지 뭐.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까지는가 안 까지는가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제 우리 갈급한 이 시민들 깨 있는 시계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만약에 까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죠. 예, 부정선거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이거를 깐다라는 거는 일종의 정치 혁명이에요. 그렇죠. 혁명이란 소리는 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맞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음. 이게 저기 그 칼을 들고 네. 나무를 쳐서 이게 자르고 지나가야지 나무가 안 잘려갖고 박혀버린다든지 튀어가지고 자기가 맞는다든지 칼등에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곤일척의 승부여서 부정선거를 까는 순간 상대방을 완전히 정치권에서 숙정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걸 가지고 거기서 밀리면 별거 이상한 거 갖고 사람 하나 죽은 거 갖고 이제 그렇죠. 이제 시체파리하러 들고 나와서 이제 10만 명 들고 나와서 이상한 거 다른 거 가지고 그런 작용 반작용에 작용하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런 상황까지 각오를 한 혹은 그런 상황까지 이겨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깐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정확한 전략과 필승의 확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 생물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상한 악재가 터져갖고 그렇죠. 상대방이 이상한 다른 악재를 갖고 막 10만 명, 50만 명 모여서 뭐 윤석열 정부 타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결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탄핵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도는 하겠지. 이게 만약에 까져서 국힘이 오케이는 안 하니까 뭐 그 표는 못 만들지. 근데 그것도 저기 단정치 못하는 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전 지지한 사람은 아닌데 뭐 그렇게 눈멀게 지지하는 세력은 아닌데 그 탄핵은요. 민주당은 정해진 상수야. 그렇죠. 누가 저지른 거냐면 김무성, 유승민, 국힘하고 조중동이 저지른 탄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예. 그 짓을 뭐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못 가. 그러나 말하자면 유혈 사태 벌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쪽이랑 연결이 있는 경찰이 과잉 진압해서 사람 때려 죽였다. 진압차로 깔아 죽였다. 이러면 정치 위기 나오면서 지는 거야. 이슈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로 건곤일척의 승부수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준비가 완전히 무르익기 전까지 이거 까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핵심 건물은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차분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 변동을 각오를 하고 필승까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냥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거를 그 강도까지를 안 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제도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은 제도예요. 허점 많고 있다 좀 차분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선관위원을 이번에 싹 갈아엎고 선관위 서버가 지금 화웨이 장비가 둘러싸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미국이 말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화웨이가. 그렇죠.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화웨이 장비 그런 거 싹 걷고
이 선관위가 그거를 과천으로 뽑아놨잖아. 네, 서버를 네, 국가전산센터에서. 네. 다시 국가전산센터로 넣고 넣고. 선관위 확 갈아치우고 네. 그리고 이제 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법대로 하는 거를 하면 음. 내년 총선에서 큰 문제는 없어. 음. 그래 총선을 다 이겨놓고 그 다음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 의혹 다 까고 그 다음에 총선 이긴 상태에서 선거법도 고치고 네. 선거제도도 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더불어중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더불어중국당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그런 말. 나 이재명이 중국 대사관 망명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중국 대사관 가 있다 그러길래 저 사람 망명했나? 속으로 뭐 그것도 없잖아. 대사관저 아니야? 네, 대사관저. 지혜법군. 참나.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총선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부정선거 의혹을 까는 게. 오히려 상대방이 똘똘 뭉치고 이상한 데서 불거져 나와갖고 상대방의 결사적으로 저항을 그 문제죠. 예. 근데 선거 이겨놓고 그럼 이해 당사자가 당장 아니잖아. 지난번 임기니까. 예. 지난번 임기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되나 까보자는데 그거는 이제 반발하기가 궁색하지. 궁색하죠. 그리고 현역 더불어중국당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중국당 세도 좀 줄어들었을 거고. 당사도 중국 대사관으로 옮겨 이왕이면. 이재명 대표도 저기 새빵 하나 얻어서 저기 싱하이밍 대사랑 참 관계 좋더만. 저기 이재명 우물쭈물 하다가 이재명 선거법으로 기소되고 또 저기 선관위에서 돈 받은 거 430 몇 억 개 내고 망명할 만하지. 그럼 망명을 하든지. 나 같은 망명하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돈 400 몇십억이 날라가고 그러면 당세는 약해지죠. 예,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예. 여기서 잠시 이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예. 그리고 나서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죠. 네. 즉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자꾸 그 특이성을 현행 우리나라 사전 투표제를 중심으로 사전 투표제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예, 어떻게 됩니다. 그거 사전 투표제가 특이한 걸 짧게 한번 요약을 해주세요. 딱 네 가지로 제가 할게입니다. 네네. 선거일이 휴일인데 네. 사전 투표를 두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개는 일요일에 선거하는데 우리는 선거일에 휴일을 두는데 사전 투표를 둬서 또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투표할 그 기회를 무한 공급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실 유권자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박약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운동 기간이 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대통령은 23일,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지자체장 선거가 2주, 14일. 네. 그런데 사전선거 지금 타임스팬이 5일 간격이잖아요. 네, 5일 정도 먼저 가죠. 먼저 가죠. 그러면 5일이 주로 금, 토, 일, 월. 잠깐, 금, 토, 일, 월, 화. 그렇죠. 5일, 만 5일. 그러니까 선거 그 운동 기간을 집중화시켜서 상시 선거도 아니고 뭐 다른 데 같이 또 길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를 23일 그럼 2주 만에 후닥닥 해치우는데 거기에 이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3분의 1이 운동하는 기간이 사실 없어지는 거나 표의 마찬가지입니다. 등가성이 없다라는 비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 투표일에 투표하는 사람은 14일 동안 운동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전 투표하는 사람은 14분의 5가 날아간 상태에서 사전 투표를 하죠. 그게 이제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예. 이게 대통령제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채택한 나라는 대개는 굉장히 크거나 복합 국가고 그다음에 옛날에 우편 투표를 하는 걸 이제 사전 투표로 좀 유도를 해서
며칠간 걸려서 투표하러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연방제 국가고 그다음에 각 주정부가 선거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등등입니다. 그게 이제 사전투표제가 비교적 저기 널리 퍼졌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 국가, 우리가 단일제 국가라고 하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는 스웨덴하고 일본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 중에서 뭐 대통령제거나 대통령 중심제거나 아니면 뭐 의원 집정부제 등 해서 의회의 주권자의 권한이 위임되거나 행정부에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비교적.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하는 데는 연방이거나 꼭 내각제거나. 내각제거나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연방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나라로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일한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죠. 무슨 생각으로 네. 이걸 했는지 네네. 참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 자료 쪽에 다 나와 있어요. 딱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다른 국가들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엄격한 유권자 사전 신청 절차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려면 네. 그게 우편이든 필수 과정이죠. 그러니까 네. 투표소에 가서 하는 사전투표든 간에 미리 신청하죠. 그렇죠. 네. 미리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유로 보통은 통상 사전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우편을 보내줘. 너 우편으로 접수하겠다. 뭐 이런 미리 그 등록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죠. 없어. 뭐 이유불문하고 대부분 다 내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는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유까지 달아야 됩니다. 미국도 이제 주마다 다른데 네. 그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그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사유를 밝히는데 그 사유가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절도가 있어야죠. 이렇게 네 가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맞지도 않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제도 그 중심에는 사실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백모 대표께서 이 문제 뭐 나도 같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이 사유로 이전부터 이 문제를 좀 깊이 봤는데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좀 아주 불편한 일도 당했죠. 그 재밌는 모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경우인데 네.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제일 늦깎이가 공병호 소장하고 황교안 대표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터지자마자 이거 부정이다라고 딱 튀어나오면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이제 본인이 당사자니까 민경욱. 네. 박지원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저는 저는 뭐냐면은 이 문제 터지기 전에 그게 4.15 총선이잖아요. 거의 한 2달 반 전에. 아니요, 2달이 뭐야? 5달 전에. 5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했죠. 아니요, 연구는 그 전에 했고, 2020년 4.15 총선인데, 2019년 11월부터, 네. 야, 이거 국민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사전선거, 사전투표제, 이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요번에 선거 끝나고 완전히 내란 일어난다. 정치 내란. 그렇죠. 정치 내란 일어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된 이슈 갖고 일어나야지. 선거 갖고 하면 쪽팔리지 않냐. 그래가지고 선거제도를 법을 안 고치고 개선 운영하는 거. 법 안 고쳐주니까. 그렇죠. 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전투표 제도가 얼마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나를 가지고 소책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대중운동으로 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저도 합류를 했는데 그때 2020년 이제 그래서 20년 우리 1월 말 2월 초에 그러니까 2월 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그랬잖아. 선관위에 우리가 지금 문제시 삼는 자료들을 이채익 의원실 그러니까 울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그래서 선관위도 많이 자극하고 그 전에 나는 권순일
권순일이가 그 저기 대법원 판사 선관위원장 위원장 할 때. 착한 줄 알고 예, 예. 누가 소문에 우팔에 그 저기 뭐야 그 강제징용 판결할 때 예, 유일한 예. 그 소수파 반대 의견이요. 그 권순일이가 그렇게 얌체 같은 줄 알았나? 착한 줄 알고서 사람 돼서 권순일한테 사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잘 운영해라 라고 12월 달에 문서도 보냈다니까? 그렇게 돈에 흐물흐물해지는 나 재판장인 줄 몰랐죠. 아, 참, 나 진짜 돌아버려. 어쨌든 그 한번 저기 우리 선거 사전 선거제의 본질이 아주 희한합니다.